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옳아.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방 한 칸에 창문 하나가 달린 초라한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지붕 위에 황새가 둥지를 틀곤 했어요. 노부부가 자식처럼 기르는 동물 식구들이 있었어요. 비좁은 단칸방에서 온종일 장난을 치는 고양이, 울타리 옆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마구 짖어대는 게, 그리고 울타리 너머 연못에서 헤엄치기 바쁜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이에요. 나이가 많아 기운이 빠져 그런지 농사 수확이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근심 걱정을 줄줄 늘어놓았을 텐데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영감이 하는 일은 항상 옳아. 오직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표현은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노름으로 돈을 몽땅 잃어도, 이웃 농부에게 논밭을 빼앗겨도, 게을러서 농사를 망쳐도 할머니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마침내 다른 말을 꺼냈어요. 영감, 마을 장터에 가서 말을 팔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면 고맙겠어요. 말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게다가 겨울은 닥쳐오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할아버지가 선선히 승낙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비 넥타이를 묶은 다음 모자를 씌웠어요. 돈 많은 부자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에요. 할머니는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행운을 비는 뜻에서 바닥에 침을 3번 뱉었어요. 할아버지는 돈 많은 부자처럼 의젓하게 말 위에 올라타고 마을 장터로 떠났어요. 태양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할아버지는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헉헉거렸어요. 그때 소를 몰고 가는 농부가 나타났어요. 말을 소와 바꾸면 우유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더위를 참으면서 장터를 갈 필요도 없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이보게 그 소와 내가 타고 있는 말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 소 주인이 마다할 일 없었어요. 그는 고삐를 할아버지 손에 넘겨주고는 말을 타고 황급히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변덕을 부려 없던 일로 하자고 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소의 고삐를 손에 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래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결국 다시 장터로 갔어요. 저만치 목동 하나가 포동포동 살이 오른 양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양이 소보다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유와 치즈와 양털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양치기도 좋아하며 바꾸자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양을 데리고 길을 따라 걸었어요.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지 모르니까 양을 집안에 들여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다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겨드랑이 밑에 덩치 큰 거위를 끼고 있는 사내를 보았어요. 사내는 폭이 좁은 다리를 앞에 두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거위 때문에 다리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사내에게 다가가 거위를 보며 말했어요. 그놈 참 통통하구먼. 깃털도 참 탐스럽고. 거위를 양과 바꾸지 않겠나? 거위는 우리 가족과 함께 연못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사내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내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무거운 거위를 들고 가자니 슬슬 딴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암탉을 안고 오는 농부를 보았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지요. 암탉은 지가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으니 뒤치다꺼리할 일이 없잖아. 더구나 달걀과 병아리도 얻을 수 있고. 그에 비하면 이놈의 거위는 안고 가기도 힘들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번 일요일에 잡아먹는다면 모를까. 그래서 농부를 불러 세우고 거위와 암탉을 바꿨어요. 할아버지는 스스로 몹시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에게 상이라도 주려는 듯 가까운 여인숙에 들어가 좀 쉬기로 했지요. 그 순간 한 여인숙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정말 여인숙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여기가 좋겠군. 내게도 말이 있었지. 혼잣말을 주절거리면서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한마부가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한쪽으로 비켜서며 물었어요. 자루에 뭐가 들었기에 이리 서두르시오? 이거요? 돼지에게 줄 썩은 사과랍니다. 별것 아니라는 투로 대답을 마친 마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글쎄 할아버지가 암탉과 썩은 사과를 바꾸자고 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마부에게 찬찬히 설명해 주었어요. 왜 내가 바보 같아 보이나? 천만의 말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집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개밖에 열리지 않았어. 그걸 날름 먹을 수 있나? 천장 위에 올려놓고 이웃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주었지.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그래서 썩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렇게 자네에게 썩은 사과가 가득 든 자루를 얻어 이웃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사과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줄 알고 부러워할 거라네. 마부는 정신 빠진 늙은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암탉을 낚아채 잽싸게 자리를 떴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숙 손님 둘이 어이없어하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중 하나가 궁금해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썩은 사과 한 자루와 암탉을 교환하다니 정신 나갔군요. 그런 소리 말게. 할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성공한 장사꾼이 화려한 추억을 떠올리며 모험담을 늘어놓듯 말이에요. 손님들은 배꼽을 쥐며 웃었어요. 잘하신 일 같지 않은데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혼깨나 나시겠어요? 아니야. 우리 할멈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잘 알아. 영감이 하는 일은 항상 오라 이렇게 말하겠지. 할아버지가 얘기하자 다른 손님이 껄껄껄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부인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금화 한 자루를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무엇을 거시겠어요? 금화 한 자루라. 그거 좋지. 그럼 나는 뭘 걸까? 옳지. 이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내 아내와 나와 내 집을 몽땅 걸겠어. 할아버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를 쳤어요. 여인숙의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어요. 내기도 또 하나의 약속인지라 할아버지는 맥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고서 곧바로 집으로 떠났어요. 호기심 많은 여인숙 손님 몇이 뒤를 따라왔어요. 영감, 어서 오세요. 말값으로 얼마나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그렇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어요. 말을 팔지 않고 다른 것과 바꿨어. 그래요?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요. 할머니가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칭찬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소화 바꿨다고 설명하자 할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유와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내다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소를 양과 바꿨다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치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영감은 어찌 그리 똑똑하지요? 양털 모자를 쓰면 겨울 추위에도 끄떡없을 거예요. 양털 양말도 짜드릴게요. 영감은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껴안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양을 거위와 교환했는걸. 할머니는 잠시 멍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곧 쾌활한 목소리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이번에도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11월 11일 성 마르틴 축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맛있는 거위구이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거예요. 영감은 생각이 정말 깊어요. 거위를 암탉과 바꾸었어. 할아버지가 또다시 고백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바가지를 긁지 않았어요. 영감이 나를 아끼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암탉을 기르고 싶어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멋진 닭장을 만들어야지. 얼마 안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겠지요? 할멈, 솔직히 암탉을 가져온 게 아니거든. 여인숙에서 마부를 만나 썩은 사과 한 자루랑 교환했어. 사과나무에 달랑 사과 한 알이 열린 일이며 그 사과를 찬장 위에 올려놓고 썩을 때까지 보관한 일을 생각하니 썩은 사과가 많았으면 좋겠더라고. 어머나, 이렇게 좋을 수가. 늘 가난에 쪼들리다 보니 불평도 많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사과 한 자루가 생겼으니까 찬장 위에 몽땅 올려놓자고요. 그럼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자가 되었다고 부러워할 거예요. 아이고, 기특한 우리 영감. 영감은 정말 똑똑해요. 할머니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쪽소리가 나도록 할아버지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바로 곁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마침내 돈 많은 손님이 시원스럽게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인상 깊은 대화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영감이 했던 일은 항상 오라라고 말씀하실 분 같군요. 여기 그 말을 받아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내기에 이긴 자신이 몹시 자랑스러워 껄껄껄하고 웃었어요. 할머니도 행복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